저희로서는 위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뭐 근데 좌절하거나 절망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고 4년 전의 대선과는 판이한 측면이 있다. 탄핵 충격이 여전히 남아있다. 그래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근육이 아직은 좀 없는 거 아니냐. 네. 이낙연 지사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분,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는 분이 나쁘게, 이게 서로 정말 극단적으로 갈려요. 화학적 결합하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선거판에서 보면. 그러면 그때 중요한 건 뭐냐면 정치적 리더들이거든요. 국민의힘도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일 텐데 지금까지 보면은 개별적으로 갑자기 이제 나와서 정치인으로서 성장을 해서 그 짧은 시간에 대통령까지 당선된 분은 아직까지는 민주화 이후는 없단 말이죠. 그리고 아무래도 뭐 이제 결국 양당제 국가이기 때문에 이 양당이 가지고 있는 어떤 관리력을 가지고선 뭔가 이렇게 진행을 해야지 결국은 비전이 좀 보이는 편인데 현재로서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제 키워진 후보는 명백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겨진 일정들이 너무 복잡하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은 두 가지 리스크를 동시에 안고 있는 그런 셈이기도 한데 어떻게 좀 풀어가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당내 주자에 뚜렷한 주자가 없다는 부분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여권 민주당 정부에서 고위공직을 했던 세 분이나 야권의 후보자로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저희로서는 위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뭐 근데 좌절하거나 절망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고 4년 전의 대선과는 판이한 측면이 있다. 4년 전에는 탄핵 국면에서 곧바로 치러진 대선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불가항력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이번 선거는 분명히 49대 51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비전과 철학, 국민들에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해서 대안을 제시할 것이냐. 그 부분을 명확하게 내게 되면 저는 그 인물에게 분명히 후한 점수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2016년 탄핵 이후에 보수가 거의 괴멸되다시피 했거든요. 사회 전체적인 지형으로 보게 되면 건강한 모습은 아니죠. 일정 정도 균형을 맞추면서 한 2, 3% 지지를 갖고 한쪽에 올랐다 내렸다 시소 게임을 하면서 가는 게 이제 전체 사회로는 균형이 맞춰서 좀 건강한 사회가 되는데 6.11 당대표 선거 때 이준석 대표가 되면서 탄핵의 강을 완전히 건넜다. 전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그 이후 한 달을 지켜보니까 탄핵 충격이 여전히 남아있다. 그래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근육이 아직은 좀 없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불가피하게 윤석열, 최재형이 온 거 아니냐. 이런 평가를 합니다. 국민들의 민심이 지금 현재 민주당 정부에 너무 권력이 몰아져 있어요. 대통령 권력, 의회 권력 180석에 준하는 숫자들, 그다음에 지금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의 거의 80%가 지금 이게 민주당에 몰아져 있잖아요. 권력이 이처럼 한 군데로 지금 쏟아진 적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너무 비대화돼 있으면서 이것 가지고 이 자리에서 논쟁해서는 안 되지만 조국 사태와 같이 뻔한 범죄와 관련해가지고도 이걸 가지고 우겨대는 이게 집권 여당의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들을 너무 많이 보면서 국민들이 이게 가슴속에 불이 끓었거든요. 네네네. 이제 그런 어떤 역사적인 연유 때문에 저는 큰 틀에서 보면 한 70% 정도는 정권 교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제 야권 진영에 확실한 어떻게 보면 주자가 안 보인다든지 또는 여권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게 국민들의 민심을 잘 이끌어가는 이 선거 국면에서 이런 것들이 정권 재창출의 요소의 한 30% 정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 위기 국면이 그 후보가 없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100분 대표 120시간 후보 이렇게 요약되는 것 같아요. 소위 보수의 리더는 안정감과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이준석 대표가 송영길 대표랑 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했다가 100분 만에 뒤집었거든요. 예, 당에서 못 받아들였어요, 이거를. 그게 100분 대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120시간 후보라는 게 지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 주 120시간 노동이라도 해야 된다. 그 자유를 보장해주고 그건 당사자들 간에 합의할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주 120시간 노동하려면 주 5일제 근무해서 24시간 매일 일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소위 불공정과 내로남불을 비판을 했는데 돌아가서 윤석열 후보와 함께 만들 세상은 그럼 동물의 세계식 야만의 세계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적 비전을 중심으로 당이 좀 이렇게 나서야 정권 교체의 길도 열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 문제로 넘어갈 텐데요. 아까 이제 그 두 후보 사이의 경쟁 얘기를 했는데요. 뭐 매번 경선마다 사실은 반복되는 거긴 합니다만 이번엔 왠지 이제 두 후보의 지지층의 성격이 좀 꽤 다른 것 같고 그다음에 전개되는 방식이 이제 경선 결과 이후에 화학적 결합을 가능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들이 안팎으로 좀 나오고 있기도 한데요. 그 가능성 어느 정도 또는 위기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요? 상대적으로 이제 이낙연 그 후보 같은 경우는
친문층에서의 지지도 높지만 또 그 중도층에서도 높은데 지금 이제 싸움이 좀 격해지고 있죠. 근데 싸움은 격해져야지 싸움입니다. 대충 싸우면 안 되는 거죠.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후보들끼리는 선대위원장을 맡아주면서 후보들끼리는 손잡는 모습이 보이고 캠프는 아마 서로 그냥 갈라져서 감정이 극에 달할 겁니다. 그게 상층부의 균열이거든요. 그럼 이들을 지지하고 있는 일반 지지자들의 균열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건 생각보다 깊지 않습니다. 네. 여기서 이걸 주도하는 사람들이 많아봐야 한 300명에서 500명쯤 됩니다. 그분들이 전체 판에 영향을 못 미치기 때문에 화학적 결합이라고 하는 걸 굳이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네네. 그리고 역대 선거는 그런 걸 잘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방금 대강의 설명은 우리 이제 형님이 하셨는데 예. 그럼 지지자들 사이에 300명으로 끝날 거냐?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런 면이 있냐면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분, 이낙연 지사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분,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는 분이 나쁘게 이게 서로 정말 극단적으로 갈려요. 지지자들이 지향하는 게 무슨 단순한 정책의 어떤 차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아니고 전 인격적인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지자들의 화학적 결합이 노력해야겠죠. 노력해야 될 텐데 그 노력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예, 예. 힘들게 가야 될 것이다. 예. 라고 봅니다. 사실 일반 지지자들이 그 제일 바닥에서 진짜 열심히 신명을 다해서 자기 동일성 일체감을 갖고 뛰는 지지자들이 화학적 결합하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선거판에서 보면. 그러면 그때 중요한 건 뭐냐면 정치적 리더들이거든요. 그러니까 170여 명의 국회의원들,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절실함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저는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97년 대선 때 DJ 당선될 때 보면 호남 쪽에서는 오후에 투표했다는 거 아닙니까? 투표율이 호남 쪽 투표율이 먼저 올라가면 영남에서 투표율 올라갈까 봐 일부러 오후 3시 넘어서 투표했다는데 이게 누가 지시해서 된 게 아니거든요. 자연스러운 그 절실함이 묻어났기 때문에 그런 투표 행태가 나타난 것처럼 지금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절실함이 그 일반 지지자들의 이 감정적인 간극을 화학적으로 결합시킬 수 있느냐, 일부라도 디딜 수 있느냐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저희 야권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아까 말한 그 반전 드라마가 만들어졌을 때 혹시라도 이제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서 이낙연 후보가 됐을 때의 경우가 가장 저희로서는 두려운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본선에 가서 그 확장력이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대세를 찍고 꼬꾸라졌다가 다시금 반등하는 그런 추세를 저희가 그것을 대항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다만 이재명 후보가 그냥 무난하게 이제 후보가 된다라고 하면 지난번 이미 문재인 대통령과의 경선 과정에서 남았던 그 앙금들이 친문 진영에는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됐을 때는 제3지대에 있는 김동연 전 부총리와 이것이 결합되면서 제3지역이 조금 더 확장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국면을 또 맞이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예.